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카운팅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 임용고사 문제에서 카운팅 관련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 2009년, 10년, 11년, 13년, 19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이건 정규분포 문제고, 요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큐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프로블럼 셋이 A, B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꼭 확률 통계 관련된 문제가 A에 하나, B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확률 문제고요. 통계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컨피던스 인터벌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테스팅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통계 관련돼서는 컨피던스 인터벌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테스팅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계 부분에서는 컨피던스 인터벌 위주로 설명드리고 테스팅 문제, 테스팅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확률론 문제고요. 오늘 다룰 문제는 카운팅 문제입니다. 카운팅 문제는 여기 하나, 둘, 셋, 다섯, 6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가다 나와요. 가끔가다 나오는데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기억을 하실 게 하나의 원리로 카운팅 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요거를 몇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계산하고 여기 따로 계산하고 여기 따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수영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영도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영도,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데 수영도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수영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계산하고 여기 따로 계산하고 여기 따로 계산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비슷할 수 있어도 여기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파일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오케이. 저가 보니까, 저기, 올해 나온 거는 저가 아직 정리를 안 했고요. 올해 나온 거 정리하면 GitHub에 올리겠습니다. 요건 2002년 문제고요. 파일이 5개가 있습니다. 파일이 5개가 있는데, 100KB, 150, 200, 250, 300, 이렇게 있고요. 그거를,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플로피 디스크에는 1440kB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요새 거의 보기 힘든데 어찌됐든 요 플로피 디스크에 플로피 디스크가 석 장이 있고 각각의 용량이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5개의 파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약간씩 그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함정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플로피 디스크가 구별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3장의 플로피 디스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스켓에 저장하는 파일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돼요. 여기 구별이 안 되는 3장의 플로피 디스켓이 있다는 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운팅을 할 때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카운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서 최종적인 카운팅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산할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구별이 요 3개의 디스크가 다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디스크 1, 디스크 2, 디스크 3가 있고요. 우리가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5개 있어요.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스켓 3장 모두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는 함정이 2군데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 야비한데 여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그 플로피 디스크 석장이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구별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장 모두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디스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요 두 가지 함정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피 디스크는 용량이 충분히 커서 이게 5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디스크에.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게 디스켓이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카운팅하는지 설명드린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디스켓 3개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디스크가 다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ABC라고 불렀고요. 처음에 우리가 카운팅 할 거는 정확히 한 디스크만 사용하는 케이스를 카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A, B, C라고 그랬는데 A는 디스크 A만 사용하는 경우예요. B는 디스크 B만 사용하는 경우, C는 디스크 C만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A, B, C가 있고 1, 2, 3, 4, 5가 있으면 이게 다 이쪽으로 가는 게 이거 스몰 a로 있죠. 스몰 a, 스몰 b, 스몰 c. 그러면 이쪽으로 다 가는 게 캐피탈 A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A, B, C 각각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A고요. B는 B는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는 게 B고요. C는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한 가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2개의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A, B는 A와 B를 사용하고 C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B, C는 B도 사용하고 C도 사용하는데 A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C, A는 C와 A를 사용을 하고 B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메트리 때문에 A, B에 속하는 경우, B, C에 속하는 경우, C, A에 속하는 경우가 다 경우의 수가 같고요. 그러면 A, B 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A, B 이렇게 되고요. C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는데
1이 A, B에 갈 수가 있고요. 2도 A, B 갈 수 있고 3도 A, B에 갈 수 있고 4도 A, B 갈 수 있고 5도 A, B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2의 5승인데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A에만 가는 경우, B에만 가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Exactly 3 disks are used.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고 그러면 1, 2, 3, 4, 5 다 세 가지 초이스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3의 5승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A, B, C를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두 개만 사용하는 경우,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를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A, B, C를 프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두 개만 사용하는 케이스를 빼주고요. 그게 세 가지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각각 요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3만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 개만 사용하는 케이스도 세 가지 케이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 각각이 한 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게 경우의 수가 카운팅이 됐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세 개의 디스크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 2 요거는 A에 들어가 있고요. 3, 4는 B에 들어갔고 5는 C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라벨을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 A, B, C가 구별이 불가능하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A, B, C도 가능하지만 A, C, B도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고 B, C, C, B 이렇게 된 것도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는 이쪽에 보면 3팩토리얼 가지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팅한 거는 이쪽 사이드에 몇 개나 있느냐 그걸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3의 5승 빼기 3 곱하기 얼마 빼기 3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됐었는데 이 펑셔널 릴레이션이 3팩토리얼이 하나의 숫자로 가기 때문에 이걸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트리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함정이 어디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문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안 좋은 문제예요. 너무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여기 구별이 안 되는 세 장의 플로피 디스켓이 있었다. 이게 하나의 그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핸들링을 했냐면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드로핑 했을 때 몇 대 몇 비율로 그 펑셔널 릴레이션이 있는지 그걸 봤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디스켓 3장을 모두 사용을 해야 돼요. 이 3장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하게 사용한다면 3의 5승인데 그 중에 2장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했고요. 1장만 사용하는 경우도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너무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문장마다 함정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수업하기 전에 쭉 봤는데 이 문제가 제일 함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2009년도 문제인데요. 어떤 고등학교 체조 선수가 5명이 있는데 이 체조 선수권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 2번의 테스트를 하는데 1차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2차 테스트에 도전을 할 수 있고요.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통과를 한 선수 집단을 각각 ST라고 할 때 두 집합 ST가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그젬플을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4번, 5번 선수가 있고요. first 테스트가 있고 second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선수는 first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2번 선수는 first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second 테스트는 통과 못했다고 그래보죠. 3번 선수는 first 테스트, second 테스트 다 통과했다고 그래보고 4번 선수는 first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그러고 5번 선수는 first, second 다 통과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여기서 S는 1차 통과한 선수들의 집합이고 T는 1, 2차 다 통과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S는 1차 통과입니다. 1차 통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경우에는
2번, 3번, 5번이 되겠고요. T는 2차 통과입니다. 그러면 2차 통과한 사람은 3번,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1차 테스트를 통과해야 2차 테스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2차 테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릴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요. 그래서 요 ST 페어의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first solution 줬는데 first solution 보다 second solution을 제가 좀 전에 썼는데 이 second solution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S와 T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 각각에 대해서 first 테스트에서 실패할 건지 아니면 second 테스트에서 실패할 건지 아니면 1차, 2차를 다 통과를 할 건지 요거를 셀렉션을 하게 하면 자동으로 S하고 T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번 선수는 first 테스트 통과 못했고요. 2번 선수는 second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했고 3번 선수는 다 통과했고요. 요거는 1차에서 통과 못했고 여기는 1, 2차 다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수마다 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1차 테스트 통과 못할 건지 2차 테스트 통과 못할 건지 아니면 다 통과할 건지. 그래서 각각의 선수가 요 세 가지 초이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S가 결정이 되고요. T도 결정이 돼요. 따라서 총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는 3의 5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 선수가 세 가지 초이스가 있고 2번 선수가 세 가지 초이스, 3번 선수가 세 가지 초이스, 4번 선수가 세 가지 초이스, 5번 선수가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솔루션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그 솔루션이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제가 오늘 오후에 문제 보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옛날에 풀었던 방식입니다. 요 방식을 설명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요 S는 뭐냐면 가능한 모든 S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S가 여기 2, 3, 5죠? 이런 걸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S라는 건 뭐냐면 가능한 모든 S를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여기 SI가 0부터 5까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런 걸 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다 모으는데, 이 멤버십이 몇 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I가 0부터 5까지 있고요. 여기서 가능한 모든 S를 모으는데, S의 원소가 I개 있는 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SI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S3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멤버가 3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T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S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멤버가 I개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원소 각각에 대해서 1, 2 해서 I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T를 구성해야 되는데, 요거 각각에 대해서 yes, no를 2차 테스트에 패스할 건지 그거를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S는 sum i는 0부터 5까지 SI 이렇게 되는 거고요. ST 페어의 개수는 여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S당 T가 요만큼 나오기 때문에 2의 I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몇 개냐? 요거는 1, 2, 3, 4, 5 중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요거를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I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 choose I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이디어는 이래요. 일단 S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모든 S를 모으는데, 요거를 요 가능한 모든 S에 대해서 T를 제너레이트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 가능한 모든 S를 모으는데 멤버가 몇 개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디스조인트하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5 choose I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S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 요거의 서브셋이 T거든요. 그러면 여기 멤버 각각에 대해서 T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물어보면, T가 요 멤버 하나당 T가 2의 I승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ST 페어의 개수는 일단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 하나당 T가 2의 I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될 거는 요거고요.
요거는 여기 곱하기 5-i 하면 우리 제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2 플러스 1의 5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5승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오리지널리 만든 거, 오리지널리 이렇게 풀었고요. 이거보다는 처음 설명한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 로직이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요거 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타이포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S가 작은 셋인데 큰 셋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건 타이포입니다. 그래서 요 솔루션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 솔루션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깔끔한 거는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카운팅 해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각이 안 나면 무대포로 계산을 해야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대포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S를 건설을 하고요. S를 이렇게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몇 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S가 3인 경우, 여기 S가 4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S가 건설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T를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T가 여기가 3인 경우에는 여기 브랜칭이 2의 3승이고요. 여기가 S가 4인 경우에는 여기가 브랜칭이 2의 4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S를 건설을 하는데 여기는 S가 제로인 경우 하나밖에 없군요. 여기는 S가 1인 경우 여기는 S가 5인 경우 그래서 S가 제로인 경우에는 T가 브랜칭이 T를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 브랜칭이 하나고요. S가 하나인 경우에는 여기가 브랜칭이 두 개가 됩니다. S가 5인 경우에는 여기 브랜칭이 2의 5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카운팅을 하려면 S가 제로인 경우는 경우의 수가 하나고요. 브랜칭은 하나.
S가 1인 경우에는 5 choose 1, 브랜칭이 2. S가 2인 경우에는 5 choose 2, 브랜칭이 2의 2승. S가 3인 경우 브랜칭이 2의 3승. S가 4인 경우, 이건 브랜칭입니다. 여기 있는 건 브랜칭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5의 i승, 2의 i승, sum i는 0부터 5까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위해서 5의 1-i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2의 5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브랜칭 팩터가 처음에 이 부분만 카운팅을 했고요. 각각의 서브 클래스에서 브랜칭 팩터가 다르다는 게 그 카운팅 할 때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브랜칭이 하나만 일어나고 여기서는 브랜칭이 2개, 여기서는 브랜칭이 2의 5승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했더니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3의 5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샘플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쉽게 카운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렵게 카운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샘플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피션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아까 점심 먹고 이제 오늘 강의할 거 한번 쭉 보다가 보니까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바꿨거든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제가 포탈에다가 zip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오케이. 바구니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구슬이 각각 20개씩 들어있고요. 거기서 30개의 구슬을 한꺼번에 꺼냈을 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구슬의 개수가 각각 XYG라고 할 때 요 XYG 가능한 페어가 몇 개냐 그걸 카운팅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수영도 그리면서 카운팅을 하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영도를 그렸는데 수영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X하고 YG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X는 지금 공이 각각 20개 있으니까 X는 0부터 20개가 가능하겠습니다. X가.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Y 플러스 G 값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Y 플러스 G 값은 X가 0이면 Y 플러스 G는 30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카운팅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했군요. 밑에 거부터 해보죠. 이렇게 되면 x는 10이고요. y 플러스 g가 20이에요. 그러면 y 플러스 g가 20입니다. 그러면 y는 0부터 20까지가 가능하고요. 대응해서 g는 20부터 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1개 케이스가 돼요. 이게 21개 케이스고요. 이렇게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y가 0부터 19까지 움직이고요. g도 대응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9까지니까 20이 되고요. 나머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경우의 수가 카운팅이 됐고요. 이 경우는 이 경우를 보죠. 이게 30인데 y 플러스 g가 30이에요. 그러면 y 플러스 g가 30이면 여기 미니멈 1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g가 20이 되니까 10부터 11 해서 20까지. 그럼 여기는 10이고요. 그러면 여기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 여기가 11개가 되고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카운팅 하는 겁니다. 여기 29면 여기가 29면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9고요. 19면 10 해서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0개고요. 11, 12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쭉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요 위쪽하고 아래쪽 카운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11, 12 이렇게 했다가 여기 이 패턴대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가 22가 되고 23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여기 그 공의 개수가 각각 20개가 있다는 제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카운팅인데 요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카운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공들이 각각 20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카운팅하고 이쪽 카운팅이 다르겠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수용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수용도 각각에 대해서 이 브랜칭 팩터가 다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x를 이렇게 일단 쫙 나열을 했고 대응해서 y 플러스 g를 쭉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x는 결정이 됐고 y 플러스 g가 이렇게 주어질 때 y하고 g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느냐 그걸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각각 이 공의 개수가 20개이기 때문에 20개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운팅하는 방법과 여기 카운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제약 조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쭉 더하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문제들은 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이해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렇게 카운팅 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그냥 그 수영도 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2011년도 문제네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면접위원이 A, B, C, D가 있고요. 각각 점수를 1점부터 6점까지 줄 수 있는데 14점이 되는 면접 점수의 가지수를 계산하라 그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기 A, B, C, D가 각각 1점부터 6점까지 주는데 여기가 14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그걸 카운팅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1점은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1점은 그냥 디폴트로 다 준다고 치면 그거를 제외하면 A, B, C, D가 각각 0부터 5까지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9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각각 1부터 6까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1은 디폴트로 다 주는 거니까 A가 준 그거를 제외를 하면 요게 9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요 A, B, C, D 각각 0부터 5까지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요거를 하나로 보고 요거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가지는 값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응해서 CD가 가지는 값이 뭘까? 그렇죠. 10점이죠. 예.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해서 10점까지 가능하고요. 대응해서 CD는 19 해서 1, 0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그거를 카운팅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케이스는 A도 0이고 B도 0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요거가 10이 되려면 C하고 D가 각각 5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 1이 되려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나요?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세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1이 되는 경우 두 가지죠. 9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요? 예. 여기도 둘.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봅시다.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써놨고요. 대응해서 C 더하기 D는 이렇게 하면 요거를 더하면 토탈이 10이 되겠습니다.
AB가 0이 되는 케이스는 하나고요. 요거는 2개, 3개, 4개, 5개, 5가 되는 케이스 6개고요. 여기서 쭉 줄어듭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19876 요것도 요거랑 패턴이 같겠습니다. 그래서 쭉 같겠고요. 그러면 대응하는 number of cases A, B, C, D는 요거 숫자를 2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의 트릭은 요렇게 나누는 게 그러니까 요렇게 나누는 게 카운팅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거를 한 블럭으로 보고 요걸 한 블럭으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메트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카운팅이 용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어떤 값을 겪는 경우 C 더하기 D가 어떤 값을 겪는 경우 그래서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더한 게 1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한 블럭으로 보고 요거를 한 블럭으로 봐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그래서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게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1을 기본적으로 1부터 6까지라고 그랬으니까 1은 디폴트로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 세팅이 되고요. 요거를 하나로 묶고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가능한 케이스를 일단 경우의 수를 몇 개의 케이스로 이렇게 나누고 여기 따로 카운트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따로따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브랜칭 팩터가 달라서 그래요. 카운팅하는 방법이 브랜칭 팩터가 동일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브랜칭 팩터가 달라서 이렇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시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카운팅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는 트리 다이어그램을 마음속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 건 트리 다이어그램입니다. 5개 종류 과자가 있고요. 이 중에서 A 과자가 4개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과자 1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얼마냐 하는 거고요. 여기서 4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4나 5나 6이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0, 1, 2,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D 이 과자 셀렉트 되는 거를 small a, small b, small c, d, e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small a는 0, 1, 2, 3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요 나머지는 요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카운팅은 스탠다드한 카운팅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X 3개만 하겠습니다. X, Y, 4개니까 4개 하겠습니다. X, Y, Z, W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그래보죠. 그랬을 때 X, Y, Z, W가 non-negative integer. in 솔루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non-negative integer 솔루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요걸 카운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10이죠? 그러면 공을 10개를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 X, Y, Z, W 4개 변수가 있죠? 그러면 막대기를 3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대기 더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이 10개가 있고요. 막대기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공이 몇 개 있느냐가 X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X는 3이고요. 여기가 Y입니다. Y가 3. 여기 G는 0. W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X, Y, Z, W equal 10이 되는 non-negative integer 솔루션은 항상 공 10개와 막대기 3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요 솔루션 개수는 공 10개와 막대기 3개가 차지하는 로케이션이 13이고요. 그 중에서 막대기 로케이션을 without order로 셀렉트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중복조합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까? 중복조합 이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중복조합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B, C, D, E가 10이다.
B, C, D, E가 10이다.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non-negative integer 솔루션은 공이 12개가 필요하고요. 막대기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로케이션, 가능한 로케이션은 12 플러스 3이고요. 그 중에 막대기 로케이션을 without order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랜칭 팩터, 브랜칭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가능한 게 0, 1, 2, 3이 가능해요. 근데 B, C, D, E는 여기서 브랜칭 팩터하고 여기서 브랜칭 팩터하고 여기서 브랜칭 팩터하고 여기서 브랜칭 팩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3일 때 여기 9, 3, 3이죠. 여기가 9, 3, 3이고요. 여기는 13, 3, 여기는 11, 3, 3, 여기는 12, 3, 3. 이 브랜칭 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용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가능한 게 0, 1, 2, 3이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B, C, D, E가 몇 가지가 가능한가 요거를 카운팅을 한 거고요. 카운팅을 해봤더니 이게 중복조합이고 요 브랜칭 팩터가 요 각각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카운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요 문제가 이해되셨으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몇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도가 마음에 편하시면 수용도로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밑에처럼 divide and conquer가 마음에 들면 divide and conquer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ogically consistent하게 카운팅을 하면 돼요. 이 문제는 제가 푸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어떻게 로지컬리 카운팅을 할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스마트 하실 테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는 같은데 제가 카운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5명의 위원이 있어요. A, B, C, D 5명의 위원이 있고요. 각각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자기가 일을 가능한 시간 요일이 언제냐 그거를 이렇게 해놨고요.
근데 5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선발을 해서 서로 다른 요일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명을 위원이 5명이 있는데 4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각각한테 월화수목 각각의 위원이 가능한 동그라미 치는 데서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요일이 겹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를 구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월요일 날, B는 A가 월요일 날이면 B는 월요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B는 수요일 날. 그 다음에 C는 화목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D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금토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E는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를 분배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무대포로 카운팅하는 경우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면 여기는 비었고 여기도 비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에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에서 3개를 뽑는다 그러면 금토일에서는 하나를 뽑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4개를 체크해야 되는데 월화수목에서 3개를 체크가 된다고 그러면 토요일은 한 번 체크하면 되고요. 월화수목에서 2개가 체크가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에서 2개가 체크가 된다고 그러면 금토에서 2개가 체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조금은 나이브하지만 조금 그 경우의 수를 세분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한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죠. 그래서 월화수목, 여기 월화수목입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월화수목에 몇 개를 체크할 건가, 그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크는 맥시멈 4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umber of work day라고 그랬는데 뭐 체크를 몇 번 할 거냐, 월화수목에. 그래서 0부터 4까지 썼고요. 그러면 Friday, Saturday, Sunday에는 대응해서 0이면 4, 1이면 3, 2면 2, 3이면 1, 4면 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죠. 요거를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몇 가지가 가능한가, 그거를 이제 카운팅을 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금토일에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D하고 E가 셀렉트 된다고 그래도 D, E가 한 번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2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4는 불가능합니다. 3도 불가능하고요. 맥시멈 2가 가능하고 1이 가능하고 0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하고 3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먼데이, 월화수목 여기를 보면 월화수목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킹이 가능한 건 3개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4는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를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불가능합니다. 3가지는 불가능해요. 이제 봅시다. 여기가 1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체킹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니까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3개를 클릭을 해야 돼요. 쉬운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데 2라는 건 여기서 클릭을 체크를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체크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가 체크가 되면 여기가 체크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여기가 체크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체크가 되면 여기가 체크가 돼야 되고, 그게 한 가지 경우고요. 여기가 체크가 되면 여기나 여기가 체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3가지. 지금까지 경우의 수 카운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카운팅하는 문제가 한 5개, 6개 정도 됐었는데 이 문제 풀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기억에. 오케이.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요게 2개가 되는 케이스. 3개가 되는 케이스부터 해볼까요? 요 3개가 되는 케이스. 그러면 여기 하는데 B가 여기까지 일단 정리됐고, 그러니까 여기 3이라는 게 여기 3이라고 썼고요. 여기 4라는 게 여기 4를 썼고요. 이제 요 2, 3이 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조금 카운팅을 해야 돼요.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게 여기 2인 경우와 3인 경우인데요. 3인 경우부터 보죠.
여기가 3인 경우예요. 그러면 A, B, C가 다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A, B, C가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체킹이 된다고 그래보죠. B가 여기를 체킹한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여기를 체킹하면 A하고 C는 여기 체킹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C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체킹하면 A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C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A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여기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C가 여기 선택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여기를 선택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B가 여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B가 여기를 선택하면 네 가지가 발생을 해요. B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B가 이번에는 여기를 선택을 한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A가 이 경우에요. A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C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고요. 여기 두 가지 초이스가 있고 A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C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A는 A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C가 여기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둘둘둘 해서 여기가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요. 여기는 6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6개 이렇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하는 경우, 2가지 선택하는 경우를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클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했으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 돼요. 2개만 클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5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5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6가지 중에 한 번만 클릭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선택 안 하고 요것도 선택을 안 한 경우에는 나머지에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C가 요거를 클릭을 하면 3가지가 가능하고요. C가 여기를 클릭하면 A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C가 여기를 클릭해도 3가지가 가능하고
C가 여기를 클릭해도 세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5, 6 하고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면 예, 3 곱하기 3이죠. 요 경우에 3개, 요 경우에 3개, 요 경우에 3개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요거 한 묶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 게 카운팅을 좀 세분화해서 특정한 경우에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운팅 하는 방법,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떠신가? 오케이. 예, 질문해 주세요. 문자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앱이 있습니다. 좀 다른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앱이 있다는 것만 알지 한 번도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전자출결 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썼던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른 분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자출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오케이, 앱스토어에서 연세대학교 전자출결 어플을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4개 숫자를 제너레이트 했잖아요. 그 4개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앱을 통해서. 네, 오늘은 봐드렸고요. 한번 결석으로 돼 있는 사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서진 지금 결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종희 결석으로 되어 있고, 윤성욱 결석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박소정, 이렇게 황종희,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결석으로 돼 있는 사람은 이서진, 윤성욱, 박소정이 되겠습니다. 예, 황종이 아까 출석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결석으로 처리된 사람은 이서진, 윤성욱, 박소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욱, 예, 그러면 오늘 결석은 이서진, 박소정. 예, 이서진. 예, 전자출결 그걸로 저는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예, 저번 주는 다 출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저가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전체 출결로 했거든요. 전체 출결 됐고, 지난주까지 저가 전체 출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강 변경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서진 한 사람만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다음부터는 전자출결로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리고 그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것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같이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했고, 저가 아까 바꾼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카운팅 관련된 거는 제가 한번 묶어서 zip 파일로 묶어서 포탈에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출석으로 고쳤는데, 예,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다 출석으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변경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출석으로 고쳐줬다니까. 여기 지난주 전체 출석 됐죠. 예, 그래서 궁금한 문제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같이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